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제가 질문에만 답을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된 내용도 많고 시간만 괜히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짧게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장기 투자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 주가 흐름,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요 단기 주가 흐름 하루하루에, 하루하루도 아니죠, 뭐 한두 달, 몇 달치의 이런 시세에는 크게 구애하지 않는다,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추매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주가가 아니라 그 기업의 어느 미래가 되겠죠. 어느 미래 시점 그때의 그 적정 가치를 판단해서 한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뭐 비중은 제가 아까 추천 대충 드렸지만 뭐 한 50대 50 비중으로 가져가되, 점점 장기 투자가 많아질수록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더 좋겠죠. 종목을 잘 골랐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거를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드릴게요. 원래 이 장기 투자의 종목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게 진짜 위험한 짓이거든요. 이거는 그, 그 타인의 미래까지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가이드라인만 드릴 테니까요. 기업 공부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남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기업 공부는 무조건 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골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거니까요. 그 안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아무튼 잘 골라보세요. 여기서 덕산 네오록스 BI 첨단 소재 반도체 테크인, 이게 다 보이죠? 시넥스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눠서 2차전지,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던 다 종목들이잖아요. 작년부터. 중요도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막 쓴 거니까요.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있고, 조금 특히나 이쪽 라인에서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쪽 반도체랑 그 다음에 2차 전지잖아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이제 길게 봤을 때 시세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줄 수 있겠다라고 봤던, 공부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 작년 제가 막 한 8월부터 계속 공부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럼 벌써 지금 시간이 6개월 이상 더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봤던 기업들이고, 좀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는 기업들이니까 꼭 공부하세요. 공부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또 그 밖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종목이 많이 있긴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거나, 뭐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좀 드는 종목이 생기면 또 이렇게 중간중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무튼 잘 선택하시고,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은 조정에 좀 더 싼 가격대에 들어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 팔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고 팔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스윙으로 하셔도 되고, 장기 투자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매매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아무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원래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차트는요, 아까도 계속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차트를 보는 이유는 지난 과거의 흐름을 보다 간단하게 한눈에 딱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긴 시간의 흐름을, 그 주가의 흐름과 뭐 더한다면 거래량 같은 거를
한눈에 좀 보기 쉽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좀 넓은 그 시야를 얻으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목을 한눈에 딱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안에 너무 집중돼가지고 이 안에 파고 들어가서 이 안의 가치는 오히려 넓은 시야를 위해서 보는데 더 좁은 공간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지금 타이밍에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본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장 최근 시점의 조정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거래량하고 다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요번에 조정이 들어가면 한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가겠다. 근데 이 지점에서 한번 매수를 좀 들어가서 평단을 한 이 근방에서 맞춰가지고 내가 장기든 스윙이든 단타든 쳐야 되겠다. 요런 흐름을 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차트를 그렇게 봤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얼마고, 그리고 사업 구조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과 이 기업과 연결돼 있는 대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그래서 그 대기업이 있으면 그 대기업에서도 또 그 라인이 엄청 많잖아요. 분야들이. 그래서 이 기업이 이 대기업의 이 라인업 중에서 여러 가지 라인업 중에서 과연 1등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반적인 이제 세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고 한다면 지금 세계 흐름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엄청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죠, 한국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반도체라고 하면 중심이 삼성과 하이닉스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놓고 반도체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반도체 강국이죠. 특히 메모리 쪽으로는. 근데 삼성이 올해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시장에 뭐 어느 정도 파일을 키우겠다라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차트잖아요. 이건 1번 차트. 굉장히 정신없는데 차트에서 시작해서 2번 기업으로 갔다가 3번 그 대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보는 게 산업이잖아요.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그 흐름까지 본다는 거는 이제 거시경제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차트에서 시작해서 차트를 보고 기업을 보고 산업을 보고 거시경제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이 상위 카테고리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 기준 미달이 돼가지고 탈락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보자 이거예요, 순서를. 거시경제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면 거시경제 흐름을 한번 전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한번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산업이 유리한지를 픽해가지고 그 산업을 우리나라에 찾아내고 그 산업 안에서 가장 유리한 기업을 찾아낸 다음에 그 기업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차트를 보면 중간에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찾아낼 때. 이건 제가 나중에 그 기업 공부할 때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생각난 김에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는 차트를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제일 큰 범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제 그 색출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직접 기업을 공부하고 찾아내고 하실 거잖아요, 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전체 시장 흐름을. 지금 반도체랑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터리에서 지금 제일
세계 시장의 지금 수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를 보면은 향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동향을 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보면은 배터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보면은 우리나라 향후에 반도체 미래를 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맞아 얘기 드리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흐름이 뭐 되게 좀 큰 주기로 돌거든요, 사이클이. 그래서 어, 엄청 이제 그 호황이 있을 때도 있고 불황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주기가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호황 슈퍼 사이클이 들어갔다고 보는 편이 사실은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대내적인 상황을 다 봤을 때 지금부터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슈퍼 사이클이 이미 예견돼 있긴 했죠. 그래서 향후에 한 3년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겠다라는 좀 그 결론을 얻었거든요, 사실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두시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시간이 좀 더 있을 때 따로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길어지기 싫어가지고 짧게 짧게 끊을게요. 그리고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슬라를 보라고 했잖아요. 테슬라를 보면 미래를 좀 볼 수 있다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기업이에요. 이게 머스크가 솔라시티라고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인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용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패널을 태양광 패널을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렌탈하거나 판매,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꿔줘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게 신재생이죠. 신재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기 자체를 어떤 약간 통화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통화수단. 나중에는 전기를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전기를 사고 파는 형태까지도 바라보는 되게 큰 기업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그 큰 틀에서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틀에서 그 하나의 이제 거시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함께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또 뭐 하고 있죠? 스페이스 X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우주 이민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생각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생각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미국의 그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성과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 생활 반경 안으로 밀접하게 들어오는지를 좀 보긴 봐야 되지만, 그게 곧 주가니까요. 생활 반경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시권으로 들어온다는 게 곧 주가 흐름으로 연결되니까 그게 주식시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추적은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그 테슬라의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그 적어도 그 전 세계가 가지고 가려는 흐름과는 좀 그 상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2차 전지 시장들, 배터리 시장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배터리가 상용화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되고, 그리고 과연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돼요. 다 그 전기차화 될 수는 없거든요.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진행이 될 텐데, 적어도 선진국, 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상용화가 되겠죠. 이제 완전히 후진국인 남미나 뭐 이런 쪽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공부하기 그렇게 그 어렵지 않지만,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그 상용화 단계 전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제가 접근하는 것조차도 조금 쉽진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직접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바로는 배터리는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025년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으니까 오늘은 좀 짧게 마지막 딱 한 개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최근에 제가 그 분할 매수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분할 매수를 가지고 어떤 분께서 직접 이제 그 활용을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활용하셨는지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분이 적용하신 방법에 대해서. 그분이 어느 순간 진짜 이제 자기는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내용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자기만의 어떤 패턴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한 종목에 총 투자하는 금액은 3,200만 원인 것 같아요. 최대치로. 근데 처음 접근을 100만 원만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그리고 나서 5% 정도 밀렸을 때마다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 수량에 대해서 100%씩 100만 원 더 추가, 그 다음에 200만 원 추가, 그 다음에 400만 원 추가. 요 과정. 그래서 이게 지금 총 합쳐보면은 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을 맞춘 다음에 이 시점에서 올라가주면 이상적인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하게 더 내린다, 10% 이상 더 내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800,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1600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총합이 32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정장치를 걸어 두시더라고요. 한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에 내가 총 매수 최대 매수가 3,200만 원인데 최초 시작은 100만 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물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 구간에서 수익을 주면 좋고 800 전에 무조건 수익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요. 예상치 못하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약간 위험 수익이긴 한데 그 하락폭을 좀 크게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3,200만 원까지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간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뒤로 분할을 했는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종목을 아주 잘못 고르지 않은 이상 좀 이상적으로 분할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받고, 만약에 3,200을 여기까지 평단을 낮춰놨는데 다시 상승을 가져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단이 오거나 약손절 구간이 온다면 여기서 다시 2,200만 원을 빼버리신대요. 그래서 그 안정 그 선을 이분은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둔 것 같더라고요. 한 종목에 대해서. 대충 얼추 이제 보면은 아시겠죠, 이 방법.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좀 이상적으로 보여져가지고 이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은 이렇게, 이게 이제 마틴이거든요. 마틴게일이라 그러는데, 종목을 만약에 선정하실 때 바이오나 좀 너무 위험한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테마주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초보자분들이 활용하기에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잘 활용하셨다라고 보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런 비슷하게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손실도 별로 안 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같은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쓰시기에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저보다 이렇게 같이 배우시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계신 그런 방법들이 더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여기까지 매매하는 거 그리고 종목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좋은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요 틀 안에서 한번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 차트 했고 기업 심석 다 했고
다 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투자금이 크든 작든 있잖아요. 그 처음에 첫 진입을 적게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첫 진입을 작게 가져가시면 그 투자금이 크든 작든 그 뒤로 그 더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분할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분할을 들어갈 수 있는 스텝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그 투자금이라기보다는 첫 진입이에요. 첫 진입을 작게 하시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수금 크신 분들은요. 진짜 엄청 쉬워요. 1억, 만약에 1억 정도 하신다. 진짜 큰 금액이잖아요. 1억 정도 하시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첫 진입을 하시면 정말 잘 안 잃으실 거예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설 연휴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